고대병원에서 취업의 신이 돌아왔습니다. 다되다 면접! 이렇게만 하면은 무조건 합격이다. 그 중에서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육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주제를 왜 어려워하냐면은 다되다 면접이 처음인데 어떤 태도와 자세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지, 또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갖고 왔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해라, 강약 조절을 해라, 그리고 적당한 긴장감은 필수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썰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일단 면접 대기실에서 여러 명의 면접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럴 때 긴장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면접자가 한 4명 있다 치면은 내 옆에 있는 면접자가 제일 앳돼 보이고, 편하게 말하면 만만하게 보인다. 만만하게 보이는 면접자를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면접자한테 말을 거세요. 면접 몇 번째이세요? 뭐 이런 것들. 되게 가벼운 질문들을 던지세요. 그럼 이 사람은 뭐 생각 없이 그냥 답할 거예요. 근데 면접자가 4명 있다 치면은 이 사람이랑 저랑 대화를 하는 순간 나머지 면접자분들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서 이 말하는 사람, 동적인 사람, 이 동적인 사람이 면접 잘하겠구나, 이 사람은 면접 못 보겠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인식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기싸움을 하라는 소리죠. 만만한 애한테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하면서 나머지 2명 한테 기선제압을 하시면은 조금 긴장감이 덜 되실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면접장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자리에 앉을 때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뭐 영상들 보면은 재현을 보여주거나 실제 영상 보여주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암 투병 중이지만은 제가 직접 면접장 앞에 들어갈 때 그리고 앉을 때까지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면접장 앞으로 갑니다. 한 다음에 저는 수액이 있기 때문에 문 닫고 있다가 문이 열릴 때까지 과정을 생략하고, 문이 열린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해볼게요. 문을 살짝 연 다음에 살짝 목례를 합니다. 90도 인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 자리에, 본인의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면접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 면접 순번을 정해줍니다. 면접장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3번이다. 그럼 여기 3번 자리에 가서 앉으면 절대 안 됩니다. 딱 서 있는 상태에서 면접자들이 다 들어온 순간 1번, 그러니까 조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뽑아야 되거나 아니면 조장을 정해줄 건데, 차렷 경례하고 나서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서로 템포가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경우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케이스 차렷 경례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차렷 경례하고 나서 안녕하십니까. 이게 제일 스텝 안 꼬이고 한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차렷 경례하는 순간에 고개를 숙이게 되면은 말의 템포가 일정하지가 않게 돼요. 서로 말이 꼬인다는 거죠. 차렷 경례하고 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면은 면접관들이 앉으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앉으면 되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앉으라고 하면은 그냥 자리에 앉는 분들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장할 때부터 앉을 때까지 과정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이 시작됐어요. 근데 다되다 면접에서 무조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면접할 때 다되다 누구한테 딱 특정하지 않고 그냥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특정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먼저 손 들고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나머지 면접자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동적인 지원자가 아니라 머무를 정적인 지원자이다. 그럴 경우에는 너무 공통질문 들어올 때마다 나서면은 의욕이 넘치는 지원자, 오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템포를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손 들어줬다가 나중에는 면접자들이 정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면은 가만히 호흡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면접자들이 동적인 사람이다. 그때 적극적으로 손 들고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면접자들한테 공통 질문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우리 회사 올 때까지 못하고 얼마나 걸리셨나요? 라고 공통 질문을 1번부터 하는 경우가 있고 끝번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이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면접자들은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이 말하고 있으면은 딱 누가 봐도 얘 경청 안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면접자가 말하고 있을 때 말하고 있는 사람 쪽으로 고개를 45도 방향으로 틀면서 고개 끄덕거리면서 자기 할 말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1번이 말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집중 안 하고 있거든요. 면접관들이 갑자기 이제 3번한테나 4번한테 물어봐요. 방금 1번이 말한 거 10초 안으로 요약 말해보세요. 이러면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탈락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맞나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면접관 앞에 있어요. 내가 면접자야. 옆에 있는 면접자가 말을 하고 있어.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부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다 치면은 90도가 아니라 약 45도 방향, 이쪽에 있다 45도 방향 끄덕끄덕 거리다가 가끔씩 면접관들도 아이 컨택 해주시고. 나는 면접관들 너무 긴장돼서 떨려서 못 쳐다보겠다 그러면은 안 쳐다봐도 돼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하는 것보다 나중에 답변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답은 없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난 평상시에 말을 잘하는 타입이다 그러면은 답변을 뒤에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안 해봤다. 앞에 먼저 말하는 게 훨씬 긴장감이 덜 되고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피치 능력이 뛰어나시다. 뒤에 편에서 말하시는 게 낫고, 답변 스킬이 없고 스피치 능력이 떨어지고 면접 경험이 없다. 차라리 먼저 말하는 게 훨씬 더 긴장감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겁니다. 보너스 타임.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죄송합니다. 답변이 아직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따 다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자기한테 물어봐 줄 줄 알고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면접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생각이 안 났다. 죄송한데 좀 이따 다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답변을 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쉬는 템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때 손 들고 아까 질문해 주신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쭉 말해버리는 거예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고 그냥 답변 쭉 해버리라고.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리드해 나가는 게 면접관들이 더 좋아하는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결론. 초저스펙 취업의 신이 구직 활동했을 때 에피소드를 살짝 알려드리면은 약간의 좀 복불복이 있더라고. 잘하는 애들만 몽탱이로 들어오면은 저는 말을 전형적으로 잘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면접 볼 때 나머지 사람들이 면접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 너무 면접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약간의 좀 운빨이 따라줘야 된다. 근데 운빨 100%가 아닙니다. 운은 준비된 자한테 들어오는 게 운입니다. 취업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앞에나 내 뒤나 스펙이 뛰어나거나 말을 잘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원래 패턴대로 내 원래 컨디션대로 말을 하는 게 제일 면접에 좋은 방법입니다. 말 무조건 잘한다고 뽑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스펙이 좋다고 뽑아주는 게 면접이 아니거든요. 면접은 제로 베이스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진정성 있게 대화하는 지원자였냐, 이거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원래 자기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자세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 주고 직접 직원들을 뽑는 사장의 입장에서 다대단 면접에서 이제 그 태도나 자세의 핵심은, 태도나 자세가 제대로 잡혀있다고 해서 가산점 주는 건 없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점수는 확실하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말 안 하고 있다.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람은 전체 회의할 때 딴짓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답변을 하고 있을 때
답변을 안 듣고 있다, 집중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의지가 별로 없는 지원자이구나 하고 떨어뜨립니다. 왜? 면접을 정말 잘 보고 입사하고 싶은 애들은 면접을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스타일인 거지, 면접 긴장을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인 거 치고. 제가 지금 이틀 동안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말에 힘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면접할 때 긴장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허수 지원자, 묻지마 지원자로 판명돼서 감점 처리됩니다. 차라리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게 입사에 대한 의지, 애사심 측면에서 높게 판단되기 때문에 차라리 서투르지만 긴장하는 모습이 더 좋다, 이렇게 사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대다 면접 답변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